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지금 수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직후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지도 않았죠. 네, 예상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런 반감기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5천 개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네, 비트 파이넥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인데요.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난 직후 이제 5천 개의 비트코인을 이렇게 중장기 홀딩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직후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보통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반 이후에 이제 슬슬 상승하며 새로운 고점을 맞이했었기 때문에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쯤에 이제 전 고점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고점이 도달할 것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중장기 홀딩 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역사가 증명을 해줬죠. 네, 하루빨리 내년 말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인 USDT가 1억 달러가 신규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됐다고 하는데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USDT의 발행이 올해 정말 엄청난 양이 발행이 되었죠. 특히 기점이 3월 13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반토막 사태 이후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테더 측에서 계속해서 발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USDT의 발행이 비트코인의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네, USDT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내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폭발적인 발행이 늘어나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총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총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보도를 한 것이죠. 네, 이는 이제 2개월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70%가 급증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점점 더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구매하는 것보다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이 이제 유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USDT의 공급량 증가에 기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USDT의 이제 100억 달러 돌파 스테이블 코인의 폭발적인 수요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될지, 그리고 지금 제도권적으로 봤을 때도 USDT에 대해서 USDT뿐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법을 정해야 된다,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건전성 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글래스노드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반감기로 인해 채굴 보상은 줄었지만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글래스노드는 최근 온체인 비트코인 지수인 GNI를 공개했는데 지난주 이후 GNI는 76에서 이제 74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네트워크 성장과 실제 활성화 정도를 추종하는 네트워크 건전성 지표는 88에서 94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의 경우도 반감기 후에 감소를 했으나 다시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참여자 수가 슬슬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반감기 이후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재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2023년 암호화폐 파생 상품 1일 거래량은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도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2019년 말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암호화폐의 전문가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데일리 호들이 업계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023년 크립토 파생 상품 시장 1일 거래량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전체 암호화폐 거래 중 파생 상품 거래는
비트코인은 약 60%로 파생상품 시장 성장률은 작년 4분기 14.93%, 2020년 1분기 41.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해당 보고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및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이 전통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크립토 파생 상품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파생 상품 시장이 증가할수록 실제 암호화폐에 대한 유동량, 유동성이 크게 증가를 하겠죠. 2020년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충분한 근거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파생상품 시장의 확장입니다. 그만큼 파생상품 시장의 확장과 또 암호화폐 가격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상관관계를 가졌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지금 2016년 이루어졌던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 지금 세 번째 반감기가 지났죠. 50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반감기 대비 지금 50배나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정확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의 월 평균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죠. 꾸준히 증가를 해왔습니다. 네, 2016년 반감기엔 비트코인은 $500 정도로 거래가 되었었는데 현재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은 $10,000가 가냐 마냐 이렇게 했었지만 2016년 반감기 때는 $1,000만 넘어도 대박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현물 거래량이 50배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2016년 최고 거래량이 월 15억 달러를 기록한 2016년 6월이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피크 때와 비교를 하면은 2020년 4월은 300억 달러 약 20배가 차이가 났죠. 2020년 그리고 2016년 비교했을 때 현물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5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구글에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비트코인 할빙을 검색하는 것 또한 지금 현재와 2016년은 4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구글 검색의 관심의 급상승이 포모인지 아닌 펀더멘탈이 작용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투기인지 아니면 건강하게 투자 심리가 증가를 하는지 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은 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6년 반감기 동안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연말까지 400에서 600달러대로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반감기 이후 미래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항상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역사가 반복된다면은 충분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중장기 홀딩을 하는데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이런 좋은 반감기라는 재료가 이제 달성이 된 것이죠. 2021년 말쯤 네, 아니면은 한 3, 4년 뒤에 2024년쯤에는 와, 비트코인이 진짜 8,000달러 때도 있었구나. 이때 산 사람들, 이때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 정말 행운이다. 나도 그때로 돌아갔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나는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얘기가 네, 뭐 코인판이라든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비단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트위터에서도 지금 24시간 동안 지금 비트코인 및 반감기에 대한 트윗에 이런 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제공업체 더타이그를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관련 계정에 트윗에서 반감기 및 비트코인에 대한 키워드 언급이 급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지금 할빙이라는 반감기라는 단어가 2,900 트윗이 되었고 뭐 다운롱 뭐 이러고 뭐 덤프 뭐 숏 뭐 이렇게 그리고 골드 예, 금까지 트윗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6개월 만에 지금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치솟았다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의 일일 정서 점수와 비트코인 거래량과 관련 반감기 트윗에서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더타이의 창립자 조슈아 프랭크는 오늘 일일 정서 점수와 트윗 분량을 보면 세 번째 반감기 당일에는 비트코인이 201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일간 5만 건의 트윗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관련 대화가 급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 62만 9,999블록에 새겨진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 사토시의 마음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어떠한 메시지길래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비트코인은 이제 2020년 5월 12일 4시 23분 63만 블록에서 세 번째 반감기를 맞이했죠. 이번 반감기를 거쳐 채굴 보상은 이제 6.25BTC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진 이제 양적 경화가 이루어졌죠. 이로써 비트코인의 희소성 가치는 더욱더 상승을 하고 전 세계에 이제 화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또한 올라가는 중이죠. 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주목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채굴 보상이 12.5BTC의 마지막 블록 샵 62만 9,999에 새겨진 메시지입니다. 네,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을 11년을 넘는 현재 계승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블록을 채굴한 것은 대형 마이닝 풀의 F2 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블록을 생성할 때 이제 거래 데이터와 함께 넣을 수 있는 메시지 코인베이스 데이터에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시행한 긴급 자금 공급책에 대한 메시지를 새겼다고 합니다.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의 이 뜻은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가 추가로 제공하는 2조 3천억 달러는 2008년 구제 금액을 넘어선다는 4월 9일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입니다. 네, 뉴욕타임스 기사는 코로나19 경제 대책으로 연준이 4월 9일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2조 3천억 달러의 추가 자금 공급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재정 지출 규모는 단번에 2배가 되어 리먼 쇼크 때 2008년 때의 이제 금융 위기 때에 7천억 달러를 크게 넘었다는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왜 이 메시지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마음을 계승한 내용으로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이는 이제 비트코인의 탄생의 역사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네시스 블록에 새겨진 메시지를 이제 아셔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기술의 시작이기도 하고 암호화폐 역사의 시작이기도 한 제네시스 블록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더 타임스 03 젠 2009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의 의미가 영국 재무장관이 두 번째 은행 구제 금융갈림길에 있다. 2009년 1월 3일 영국 타임스지 기사 제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탄생의 역사는 2008년에 일어난 리먼 쇼크를 수반하는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중앙은행의 개입을 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은행에 개입하지 않은 비중앙 집권의 결제 시스템으로 트러스트, 즉 신용을 실현이 목적이죠. 네, 제네시스 블록에 새겨진 것은 이러한 현대의 금융 시스템을 향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요. 네, 코로나 위기에 수반하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재차 비트코인의 존재 의의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세 번째 반감기의 타이밍에 전 세계로 발송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비중앙 집권인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비트코인 마이너만의 메시지 3차 반감기로 공급량이 감소한 비트코인이 11년을 거치면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의 세계가 다시 주목을 한 번 더 할까요? 다음번 반감기는 이제 21만 블록이 지난 84만 도달이 이제 2024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떠한 메시지고 어떠한 분이 새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참 시기가 신기하죠. 제네시스 블록 세 번째 반감기 직전 블록 지금 세계와 비슷한 금융 위기가 오고 있죠. 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 방송이죠. CNBC의 앵커 또한 본인 자산의 3%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미국 경제 매체 CNBC 모닝쇼 스쿼크박스의 앵커 조 커넌이 현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트코인의 투자자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와 관련해 자산의 3% 정도를 규모가 가장 큰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가장 큰 암호화폐면 지금 시가총액의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60%가 넘는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이라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델피 디지털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지금 새로운 비트코인의 수요처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델피 디지털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브라질이 비트코인의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까지 인하했고, 이 과정에서 브라질 해알화의 가치가 30%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현재 브라질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이다. 현재에서 리스크와 수익률이 균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을 더 이상 잡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잠재적 요인으로 인해 브라질이 향후 비트코인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지금 남미에서 브라질과 같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남미에서도 지금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안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동남아시아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발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인도에서는 지금 프리미엄까지,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이 거의 3배, 4배까지 상승하는 등 지금 굉장히 20년에 오면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반감기와 이러한 소식, 그리고 코로나의 이런 세 가지의 콜라보레이션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JP 모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은행 서비스를 또 제공하냐, 이러한 제목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금융 대기업 JP 모건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게 되면 JP 모건의 첫 거래소 고객이 코인베이스와 제미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의 은행 계좌는 JP 모건 측에 지난달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JP모건은 ACH 네트워크라는 소액 결제 이용 시스템으로 이들 거래소에 미국 고객들의 미화 입출금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암호화폐 업계의 이제 거래소 교환 업자는 대기업 은행으로부터의 계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장벽이 높고, 상기 2개의 거래소는 JP모건의 첫 거래소 클라이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거래소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암호화폐에 대한 위상이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제이미 다이먼, 이제 JP모건 CEO 같은 경우는 과거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데, 네, JP 모건의 코인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런 코인도 이제 발행을 예상하고 지금 안에서도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발전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이 JP 모건 측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JP 모건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행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아마 월스트리트나 아마 세계적인 경제 이런 쪽에서, 은행 쪽에서 아마 수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크게는 이를 기점으로 이제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큰 프레임워크가 딱 구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더욱더 있습니다. 네,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리플렛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관한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리플렛 파트너사인 이제 RAK 뱅크가 방글라데시 은행과 송금 서비스를 제휴했다고 합니다. 네, XRP 활용 여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 네, 리플렛 파트너사인 아랍에미리트 소재 은행 RAK 뱅크가 방글라데시 소재 은행 뱅크 아시아와 제휴를 맺으면서 두 은행 간 24시간 내 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해당 송금 서비스에 이제 XRP가 활용되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리플사의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만큼 XRP의 가격 또한 높게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가격은 정말 다른 코인에 비해서 찔끔 올랐는데 하락할 때는 아주 1등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XRP 투자자분들의 눈물을 삼키게 하는, 네, 이런 코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지금 리플의 CTO죠, 데이비드 슈왈츠가 XRP 원장 대다수 거래가 무가치, 이 얘기는
빠른 속도의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데일리 오더에 따르게 되면 리플 CTO 데이비드 슈왈츠가 XRP의 트랜잭션의 2%만이 실질적인 가치 이전으로 이어졌다는 코넬대 웹사이트 게재된 논문에 대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슈왈츠 같은 경우는 해당 보고서 내용이 이제 이 보고서 내용에는 XRP 원장의 대부분이 거래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또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를 했는데, 이는 원장의 빠른 속도, 저렴한 비용, 큰 용량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 대부분 거래가 오더북 내 포지션을 위한 보트의 싸움으로 보이며 이 중 극소수가 악의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는데요. 네, 또 스패머를 이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XRP 트레이더들에게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몇 번 읽어봤지만 뭐 이게 워낙 빨라가지고 XRP의 전송 속도, 트랜잭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가치가 0에 수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건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한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정확한 뜻이 저와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그 댓글로 좀 남겨주셔서 의견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테조스의 스테이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리플 XRP 2만 개 스테이킹을 이제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트파이넥스가 아닌 크립토닷컴이라는 그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타고 가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이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홀딩을 위한 이런 중장기 홀딩을 하실 투자자 분들에게는 스테이킹만큼 좋은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쓰면은 중장기 홀딩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정말 재충전보다 훨씬 더 내가 원래 한 1년 중장기 홀딩 하려고 그랬는데 스테이킹을 알면은 한 2, 3년 정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네, 한번 스테이킹에 관한 영상은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렸으니 그 영상 한번 찾아보셔서 보시고 혹시 뭐 스테이킹을 하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크립토닷컴에서 진행하는 그 모나코 카드 카드 영상 후기도 제가 올렸습니다.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크립토닷컴 링크를 통해서 바로 다운받으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